지금 바로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구석 어딘가에 숨겨진 작은 봉지나 병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얀 고운 가루, 우리가 마법의 가루라고 부르는 MSG. 상상해 보세요. 한 스푼의 이 가루를 국물이나 볶음에 톡 털어 넣는 순간 감칠맛이 확 살아나며 맛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물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맛의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1908년 일본 평범한 저녁 식탁. 도쿄 제국대학 화학과 교수 이케다 기쿠나에 박사가 아내가 끓여준 다시마 국물을 먹고 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보 오늘 국물 참 좋네 하고 한 그릇 더 비웠을 거예요. 근데 이 천재 과학자는 달랐습니다. 대체 이 맛의 실체가 뭘까? 박사는 직감했어요. 이 맛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요. 무언가 혀를 감싸면서도 묵직하고 입맛을 확 당기게 하는 제5의 맛. 그는 이 맛에 이름을 붙입니다. 우마미, 감칠맛. 그리고 박사는 미친 듯이 연구에 매달려요. 다시마 수십 킬로그램을 끓이고 농축하고 분석하는 고된 작업이 반복됐죠. 실험실은 온통 다시마 냄새. 연구원들은 지쳐갔어요. 하지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냅니다.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판을 뒤흔드는 경제의 뒷모습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이케다 박사는 단순히 새로운 맛을 찾았다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직감했죠. 이 발견이 엄청난 돈이 될 거라고. 왜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보세요. 20세기 초반 고기 풍미를 충분히 즐기는 건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서민들은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들었고 밋밋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했죠. 그런데 만약 고기 같은 깊은 풍미를 내는 가루를 아주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조미료를 파는 게 아니에요. 대중에게 맛의 즐거움을 보급하는 일종의 문화적 혁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케다 박사는 이 글루탐산을 물에 잘 녹게 만들려고 나트륨을 결합했어요. 그렇게 MSG, 즉 글루탐산 나트륨이 탄생했습니다. 박사는 이 기술을 들고 사업가 세즈키 사브로스케를 찾아가요. 그리고 1909년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전설적인 브랜드가 나옵니다. 아지노모토. 맛의 정수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야심만만하죠? 처음엔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이 하얀 가루가 정말 맛을 좋게 만든다고? 혹시 이상한 성분 들어간 거 아니야? 아지노모토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이 가루를 화학 조미료라고 부르며 오히려 첨단 과학의 산물로 마케팅한 거죠. 깨끗한 흰 가운 입은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문명의 맛. 특히 식당 주인들에게 이 가루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어요. 비싼 식재료 엄청나게 안 쏟아부어도 가루 한 꼬집이면 맛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혔으니까요.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맛의 품질은 상향 평준화. 아지노모토는 순식간에 일본을 넘어 중국, 동남아, 미국까지 뻗어 나갑니다. 특히 전쟁 시기는 MSG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는 계기가 됐어요.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 맛있는 음식을 통한 사기 진작이었거든요. 보존성 높이느라 맛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군용식량의 품질을 보완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조미 성분 산업은 비약적으로 확장됩니다. 전 세계가 이 하얀 가루가 제공하는 맛의 운영체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던 MSG에게 1968년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요. 현대 식품 마케팅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성공적인 공포 마케팅의 시작이었죠.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호만곽이라는 의사가 의학 잡지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중국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목 뒤가 뻐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혹시 MSG 때문이 아닐까?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을 담은 글이었어요. 근데 이 근거 없는 소문이 언론을 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음식 증후군의 탄생이죠. 당시엔 과학적 근거보다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이 더 강력했어요. 화학 조미료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졌고 대중은 공포에 질렸죠. 사실 이건 일종의 인종차별적 편견과도 묘하게 결합해 있었어요. 당시 서구 사회에서 중국 식당은 왠지 모르게 의심스럽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입니다. MSG가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식품 시장 전반에 No MSG라는 키워드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즉각 상품화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커다랗게 No MSG라는 문구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아세요? 우리 제품엔 MSG가 없어요 라는 강조는 역설적으로 MSG는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MSG 대신 천연 추출물을 넣었다고 강조하며 제품 가격을 쑥 올립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하니까 기꺼이 더 비싼 돈을 지불하죠. 근데 진실은 뭐냐고요? 자연 추출물이든 MSG든 그 감칠맛의 핵심은 결국 글루탐메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대사 과정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물론 아주 소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안전한 성분임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천연이라는 단어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 만들어낸 인식의 가격표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감칠맛 전쟁 세 가지 관점. 첫째, 극한의 효율성. MSG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만족감 증진제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성비의 정점이죠.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우려내야 얻을 수 있는 그 풍미를 단 몇 그램으로 구현한다는 건 자원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누구나 맛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든 맛의 민주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건 이 하얀 가루가 이룩한 비용 절감의 혁명 덕분이에요. 둘째, 불안을 부가가치로 바꾸는 기술. 시장에 번진 공포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화학은 저렴하고 의심스러운 것, 천연은 비싸고 안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제품의 급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실제 기능적인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안심이라는 심리적 가치를 팔면 가격을 몇 배나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맛 그 자체보다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분에 비용을 더 지불해온 셈이에요. 셋째, 맛의 표준화와 인프라 구축. 이제 MSG 성분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맛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식품의 기본 인프라가 됐어요.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먹게 되는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의 베이스에는 결국 이 감칠맛의 원리가 숨어 있죠. 특정 맛의 기준이 정립된다는 건 그 입맛을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쪽이 시장의 주도권을 쥔다는 뜻입니다. MSG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하나로 묶어낸 거대한 맛의 소프트웨어였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현대 과학은 마침내 MSG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걷어냈어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MSG를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른 조미 성분들과 비교해도 독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과학적인 팩트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MSG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한번 각인된 이미지와 공포의 기억은 과학적 지실보다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와 마케팅이 가진 무서운 위력입니다. 이제 다시 주방의 그 하얀 가루를 보세요.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100년 전 한 과학자의 집요한 호기심이 만든 혁명이며 거대한 식품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했던 핵심 기술이었고 때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도구가 되기도 했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때 정말로 자신의 미각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건강과 천연이라는 이미지에 이끌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맛 뒤에는 돈의 흐름이 있고 그 돈의 흐름 뒤에는 인간의 욕망과 심리가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스푼의 가루에 담긴 이 거대한 비즈니스 서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SG를 소비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의 문제가 됐어요. 과학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시장의 마케팅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비싸고 더 자연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라고 권유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작은 가루 뒤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과
마케팅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케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나만의 합리적인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소소한 것들 속에는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감칠맛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식사 시간을 조금 더 풍성한 지적 즐거움으로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 보태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러분은 이제 마트에 갔을 때 No MSG라고 적힌 비싼 제품과 일반 제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소비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